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학개미가 시놉시스 SYN OPSYS 티커 SNPS에 주목하는 이유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기업 소개에서 끝나지 않고 역사, 사업 모델, AI 전환, 재무지표, 거시환경, 투자 시뮬레이션, 리스크, 그리고 서학개미 관점까지 전부 파헤칠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도체 투자라 하면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같은 칩 제조사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칩을 설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EDA 전자 설계 자동화 툴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1위가 바로 시놉시스입니다. 말하자면 반도체 산업의 설계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AI, 오지,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 모든 게 더 정교하고 강력한 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칩을 설계하는 툴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는 회사가 시놉시스와 케이던스이고 그중 시놉시스는 매출 점유율 제품군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시놉시스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혁신의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학개미들이 왜 이 종목을 주목하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시놉시스는 1986년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아르멘 사르키시안과 동료 엔지니어들이 창업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칩 설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죠. 그들은 칩 설계를 자동화할 수 있는 툴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EDA-전자 설계 자동화, 일렉트라닉 디자인 오토메이션라는 개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반도체 회로는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시놉시스는 디자인 컴파일러라는 툴을 내놓으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이 툴은 회로 설계 과정을 자동화하고 오류를 줄여주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텔, TI, 삼성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시놉시스 툴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시놉시스는 공격적인 M&A 전략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합니다. 2002년 어반티 인수 반도체 레이아웃 툴 강화, 2010년대에는 VIRAG 라직, 매그머 디자인 등을 인수 IP 지적 재산권 포트폴리오 강화. 이 과정에서 시놉시스는 단순히 EDA 툴 회사가 아니라 칩 설계 IP를 공급하는 거대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AI, IoT의 확산은 곧 더 많은 반도체 수요로 이어졌습니다. 칩 설계는 점점 더 정교해졌고 시놉시스의 툴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 시기에 시놉시스는 케이던스와 함께 EDA 시장을 양분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숨은 제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반도체는 ONM, 3NM, ENM 초미세 공정으로 진입했습니다. AI 칩, 자율주행 칩, 고성능 GPU의 설계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때마다 시놉시스의 툴은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또한 시놉시스는 AI 기반 EDA 솔루션 DSO, AI를 출시하여 설계 자동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이 차세대 칩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놉시스는 1980년대 창업 이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걸어온 기업입니다. 오늘날에는 단순히 툴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EDA 시장 1위 반도체 IP 강자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시놉시스가 어떻게 돈을 버는 기업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가치를 이해하려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깊게 분석해야 합니다. 시놉시스의 핵심은 여전히 EDA 툴입니다. EDA란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로 말하자면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작업 도구이자 설계뇌입니다. 대표 제품 디자인 컴파일러 칩 회로 설계 자동화, HSPIC 회로 시뮬레이션, 프라임 타임 타이밍 분석, IC 컴파일러 배치 배선 설계. 이 툴들은 수십 년간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엔지니어가 칩 설계를 시작할 때 사실상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툴을 써야만 하는 구조가 된 거죠. EDA의 특징은 고착 효과라크-인입니다. 한 번 도입하면 다른 툴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시놉시스의 또 다른 축은 반도체 IP 지적 재산권 사업입니다. 반도체 IP란 쉽게 말해 칩 설계에 필요한 블록을 미리 만들어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PU 코어, USB PCIe THRNT 같은 인터페이스,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IP를 사서 조립하면 칩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시놉시스는 이 시장에서 글로벌 1위로 ARM과 함께 IP 강자로 불립니다. 이 비즈니스는 로열티 모델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번 계약하면 칩이 출하될 때마다 로열티 수익이 쌓입니다. 즉, 반도체 출하량이 늘수록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최근 시놉시스는 소프트웨어를 구독형 사스 모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라이선스를 몇 년 단위로 판매했다면 이제는 매달 매년 반복 과금되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매출 안정성 강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확보, 주가 멀티플 밸류에이션 상승 효과. 즉, 시놉시스는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구독형 프리미엄을 확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놉시스는 단순히 툴만 파는 게 아니라 반도체 설계 과정에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고객이 툴을 최적화해 쓰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이 매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객 락인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시놉시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4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EDA 툴 안정적이고 필수적인 반복 매출, IP 라이선스 반도체 출하량과 함께 커지는 로열티 수익, 사스 구독 매출 예측 가능성 강화, 서비스 앤드 컨설팅 고객 락인 효과 강화. 이 4가지가 맞물려 시놉시스를 반도체 생태계의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에서 시놉시스가 왜 더 중요한지 살펴봅시다. AI는 결국 칩 전쟁입니다. 엔비디아는 GPU, 구글은 TPU, 테슬라는 FSD 칩, 애플은 뉴럴 엔진. 이 모든 칩의 설계 과정에서 EDA 툴은 필수입니다. 칩의 크기가 작아지고 트랜지스터 수가 수백억 개 단위로 늘어나면서 사람의 손으로는 설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AI 붐은 곧 EDA 수요 폭발로 이어집니다. 시놉시스의 고객은 반도체 업계의 모든 큰손입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TSMC, 삼성전자, 애플. 이들은 모두 시놉시스 툴과 IP를 사용합니다. 즉, AI 칩을 누가 만들든 그 뒤에는 시놉시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숨은 인프라 투자의 매력이죠. 반도체가 3nm, 2nm, 나아가 1.4nm 공정으로 갈수록 설계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때마다 필요한 건 더 정교한 EDA 시뮬레이션입니다. 즉,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놉시스의 툴은 더 비싸지고 더 필수적이 됩니다. 이건 장기적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시놉시스는 자체적으로도 AI를 활용한 EDA 툴을 개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DSO, AI 디자인 스페이스 아프터머제이션 AI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AI가 수천만 개의 설계 옵션을 탐색해 최적의 전력성 능면적 PPA를 찾아줍니다. 즉, 엔지니어가 몇 달 걸릴 일을 AI가 며칠 만에 해내는 겁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I 칩붐 EDA 수요 폭발, 고객사 네트워크 빅테크 모두 사용, 초미세 공정 설계 난이도 상승, AI 툴 자체 개발 기술적 선도 유지. 결국 AI 시대일수록 시놉시스는 더욱 강력한 필수 인프라 기업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숫자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기업의 역사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비즈니스 모델은 방향을 알려주지만 재무제표는 실제로 그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줍니다. 시놉시스의 매출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2018년 약 31억 달러, 2020년 약 36억 달러, 2022년 약 49억 달러, 2024년 60억 달러 이상. 즉, 연평균 성장률 CAGR이 약 10% 이상입니다. 폭발적인 성장률은 아니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2020년 이후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성장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익 구조는 더 중요합니다. 시놉시스의 순이익률은 평균 20% 내외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답게 마진이 높습니다.
매출원가 비중이 낮고 R&D 비용은 크지만 고객 락인 효과 덕분에 가격 협상력이 있습니다. 결국 시놉시스는 고마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큽니다.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최근 평균 1820% 수준입니다. ROA 총 자산이익률도 꾸준히 10% 내외입니다. 즉, 투입된 자본 대비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뜻이죠. 워렌 버핏식 가치투자 필터에서도 ROE 15% 이상은 우량 기업 신호로 보거든요. 현재 시놉시스의 PER은 약 40배 이상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고평가 아니냐?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EDA 산업이 사실상 독점적 구조라는 점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PER은 일반 제조업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PBR 역시 78배 수준으로 높지만 이는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IP, 고객 락인 효과에 반영되지 않아서 생긴 착시이기도 합니다. 시놉시스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자유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인수합병, 자사주 매입에 재투자됩니다. 즉, 배당은 거의 없지만 성장 재투자 전략을 통해 장기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는 부채 비율이 낮고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금리 충격에도 강한 편입니다. 이 역시 장기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정리하면 매출연 10% 이상 성장, 순이익률 20% 내외, ROE 1820%, PER 40배 고평가 논란 있지만 독점 지위로 정당화, FCF 매년 10억 달러 이상, 부채 비율 낮음. 즉, 시놉시스는 비싸 보이지만 살 가치가 있는 독점 성장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툴과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도 중국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라 성장률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설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놉시스 같은 미국 기업이 오히려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시 환경은 시놉시스에게 대체로 우호적입니다. 반도체 수요 장기 성장, AI 자율주행 확산 EDA 의존도 증가, 지정학 리스크는 있지만 미국 내 인프라 투자로 상쇄, 즉 산업 트렌드가 시놉시스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도 반드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시놉시스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를 정리해 봅시다. EDA 시장은 사실상 시놉시스와 케이던스가 양분합니다. 시놉시스가 1위이긴 하지만 케이던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툴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시장 점유율을 일부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놉시스의 고객은 엔비디아, AMD, 인텔, 삼성, TSMC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즉, 고객사와의 계약이 끊기면 매출 타격이 큽니다. 다행히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한 수요는 지속되겠지만 고객 집중도는 리스크 요인으로 남습니다. EDA 툴은 전략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미국 정부는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는 중국 매출 비중이 1015% 수준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PER이 40배 이상이라는 점은 항상 논란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성장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AI 열풍이 꺼지면 멀티플 평가 배수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회사지만 비싸다라는 평가가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시놉시스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자에게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테크 기업이 안고 있는 숙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놉시스는 독점적 지위와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 덕분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방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볼까요? 왜 서학개미들이 시놉시스 S&Ps에 주목하는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처럼 화려한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자들이 S&Ps를 관심 종목에 넣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한국 증시에는 EDA-전자 설계 자동화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대부분 제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이죠. 설계 툴을 만드는 회사는 전무합니다. 따라서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S&PS 투자가 곧
국내에서 접근할 수 없는 독점 산업에 투자하는 길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가 크죠. 시놉시스는 폭발적 성장주는 아니지만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진 기업입니다. 독점적 지위 EDA 시장 1위. 꾸준한 10% 이상 매출 성장. 높은 ROE와 현금 흐름.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찾기 힘든 독점적 소프트웨어 성장주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심리적 요인입니다. 엔비디아나 애플처럼 모두가 아는 종목 말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업 필수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마치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숨은 보석을 발견하는 기분이 들죠.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를 적정 가격에 오래 보유하라. S&Ps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좋은 회사입니다. PER이 다소 높지만 그만큼 시장이 장기 성장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즉, 버핏식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퀄리티 성장주로 볼 수 있습니다. S&Ps는 단기 급등을 노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EDA 시장은 반도체 수요와 함께 수십 년간 성장할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10년, 20년을 바라보며 보유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복리의 눈덩이를 굴린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AI 반도체 붐, 미중 갈등 뉴스에 따라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요 증가, 공정 미세화, AI 칩 수요 폭발, 이 모든 것이 S&PS 수요로 이어집니다. 즉, 장기 보유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놉시스는 EDA 시장 1위라는 독점적 지위, AI 시대 필수 인프라 기업이라는 역할, 꾸준한 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갖춘 기업입니다. 서학개미가 S&Ps에 주목하는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아, S&Ps는 단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시대의 핵심 인프라구나.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